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2년 동안 총 지출이 33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2년 동안 무려 69조 원, 지난 정권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문 정권 들어서 늘 슈퍼 예산 논란이 거듭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지난 정권에 비해서 69조 원을 퍼부었지만은 경제는 최악입니다. 올 이미 밝혀진 대로 1, 4분기 GDP 마이너스 0.4% 성장이고 일자리는 최악의 참사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 달 전인 5월 9일 날 하반기 경제 회복이 낙관된다. 한국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대통령의 경제수석 비서관은 경제 하방 위험이 장기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라고 정반대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경제 위기를 청와대만 아니라고 강변하다가 뒤늦게라도 이제 현실을 안 것은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들의 책임과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만을 탓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경제 생활을 망쳐놓고도 아주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재해 관련 예산은 2조 2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조 5천억 원은 단기 일자리 사업과 총선용 선심 예산뿐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추경보다 급한 것은 경제 폭망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과 반성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좌파 실험을 즉각 폐기해야 됩니다.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김원봉 부분을 저도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문 대통령의 지난 현충일 추념사는 나라를 지키는 선열들에 대한 추념이 아니고 김원봉에 대한 헌사였습니다. 김원봉이 일제강점기 때 조선 의용대를 조직해서 무장 독립투쟁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 가담한 바도 있지만 김구 선생의 김구 주석의 임시정부를 장악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는 월북해서 48년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됩니다. 그래서 9월 8일 날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에서 북한의 헌법을 제정하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초대하는데 참여합니다. 그리고 9월 9일 날은 검찰총장이자 감사원장격인 국가검열상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6.25가 터진 뒤인 50년 7월에는 이른바 남한의 점령지역 안정화 작업을 위해서 북한 정권의 남한 지도부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로로 52년 3월에 노력훈장을 맨 먼저 첫 번째로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2년 5월 달에는 노동부 장관에 해당하는 노동상이 돼서 전시 노동력 동원과 무기 생산을 책임지게 됩니다. 1954년 1월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6.25 이전부터 남파 요원을 파견해 대한민국 정부를 파괴 전복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도록 투쟁하였고 6.25 전쟁 당시는 간첩 난파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남침 주범의 한 사람한테 대통령이 6.25 전몰자를 기리는 자리에서 칭송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처사입니다.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면은 북한국과 맞서 싸우다 희생된 15만 국군 장병은 자신의 존재와 싸운 폐륜 집단이라는 말입니까?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호국영령을 모독한 추념사 부분을 취소하고 호국영령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